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의 영린 드루킹 대화 목록을 통해서 본 문재인의 영린입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4월 16일자 2018년 4월 16일자 기사에 드루킹 문재인 정권은 예수해 조국은 로마 황당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황당주장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황당주장이 아니고 실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소개된 드루킹의 대화 목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드루킹 대화 목록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는데 이 대화 목록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송인배 김경수 깐다고 급한 물분 계시겠네. 제발 저랑 생각이 다르면 친문이 될지 경공모 회원이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경공모라는 것은 드루킹이라는 분이 만든 카페 이름 약자죠. 내부에서 까이는 거 저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왜 그들이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았나 생각해보고 왜 윤태영이나 삼철이 밀려났나 생각해보면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윤태영이나 과거 참여정부의 오랜 멤버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불편했겠거든요. 그렇게 해석되어요, 저는. 그래서 극소수의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린 겁니다. 그냥 제수이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오늘날 안지사 사건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린을 건드린 거죠. 박근혜 정권의 영린은 최순실, 정윤회였다면 문재인 정권의 영린은 제수이트였던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밖에다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떠들면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지니 지금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사태가 났고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켜보면서 3월 중에 오사카 총영사 발표하는 거 보고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으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 경력이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 맹약을 한 자들요, 범죄를 같이 꾸민 자들, 이번에 안희 정권도 포함해서요, 제수이트 놈들이 삼성과 손잡았다는 건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죠. 과거 참여정부 때도 삼성이 만든 문건이 바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채택되곤 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도 무시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한 짓이에요. 그들이 한 짓이었어요. 원래 삼성과 한통속인 놈들이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내보내려다 보니 이재용을 얽어 넣었을 뿐 원래부터 이재용을 구속할 마음도 없었고 눈치 보여서 잠시 넣었다가 빼준 것 뿐이죠. 제수이트 정권과 삼성은 한 몸뚱이고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했으니 한 입으로 두 말이야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을 내가 다 참아왔지만 외교 경력 없는 신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그건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거짓말 확인하고 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 안지사 날리고 뭐고 난 그딴 거에 쫄 사람도 아니고 김경수가 경공모 회원 전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 과연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놈인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야 뭐 다분히 똘끼 충만하고 있으니
손석희야 뭐 깊이 개입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믿을 수는 없죠, 이젠. 그래서 제가 뭘 까더라도 JTBC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경쟁이 되어서 보도가 되지. JTBC도 반만 믿어야죠. 또 하나의 팩트는 최순실 사건을 만들고 확산시킨 최대의 공로자는 손석희라는 것. 태블릿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을 우리가 믿어줄 때까지만 신선한 언론인인 거고, 그걸 의심할 때부터는 좀 다른 눈으로 보는 거. 그래도 김경수도 JTBC를 두려워하는 걸 보면 요번에 오사카 총영사 발표만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지들도 지금 자충수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안지사 날린 것도 그렇고요. 우리 쪼르라고 날렸을 텐데 그딴 거 소용없다니까 그러래. 우리가 무슨 영가신 줄 아나? 기생할 데가 없으면 죽는. 그래서 3월 말 눈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니까요. 언어방이니까 뭐 이 정도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지. 이 정권하고는 대화는 안 통하고 단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죽일 수도 없으니. JTBC는 어떤 사안에서는 협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청률이라는 목표에서는 양보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 무턱대고 저쪽 편을 들어준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석희를 깔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짓은 김어준류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 포커스를 좁혀서 가야 되죠. 청와대에 있는 확인된 극소수의 재수이터들로 문재인, 김경수, 윤건현 정도, 그것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딴판인 거 틀림없으니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청와대와 친문본입니다. 안지사 날리고 정봉주 복당 맞고 박영선 서울시장 만드는 거요. 박영선 이야기는 작년에도 제가 잠깐 했잖아요. 김경수 애네들이 박영선 호감이 있더라고. 박영선을 미는 이유는 박영선이 골수 전주교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라인으로 대선에서도 주저앉히고 협조한 거고, 재수이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의 독재 정치에 가까운데도 문재인 지지층은 거의 광적인 홍위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죠. 안지사를 묻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정봉주는 뽀뽀하려고 했다고 날리는 겁니까? 정봉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정봉주 사면해놓고 노원 나가라고 시켰는데 말 안 듣고 서울시장 나가서 보냈다고. 인이는 하라는 대로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립니다. 안지사도 천안감 나가라고 하고 당대표 받으라고 할 때 안희정이 안 받아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왜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는지, 4대 교회 세력이 물러나니 신천지 영생교 세력이 잡고 그런 것들이 물러나니 다시 바티칸이 잡고, 언제나 되어야 정상적인 정권이 들었을지, 언제나 되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지. 노 대통령도 속으셨으니 우리가 속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일어났어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신문 핵심이라는 이 조직은 너무 이상해요. 비밀도 많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종을 강요해요. 전주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요.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소위 핵심 멤버들은 전부 개종했고, 저는 이들이 재수이트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도덕성을 앞세워서 밑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도 재수이트의 수법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암살도요. 너무나 이질적인 놈들이 노 대통령한테 붙었었고, 알고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천안함이나 세월호의 비밀을 정권 잡고 바로 알았을 텐데 왜 까지 않을까? 왜 까지 않을까? 다 한통속이었어죠.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정진석이 한 말 기억나세요? 문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노 대통령의 죽음에는 MB하고 노 대통령의 최측근 둘이 연루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모론자 아닙니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내게 해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 때는 아마 오랫동안 공들여서 키운 자들일 겁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까지 까막눈으로 지내왔다니 정말 제 실수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힘을 몇 년 안에 손에 쥐게 되면 남아있는 친노, 윤태영이나 전호선이나 의문이 들었고 거꾸로 도달한 게 바로 노 대통령의 죽음이었죠.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왜 저들은 저토록 잔인하게 비열한 방법을 써서 정적을 죽일까? 그것도 같은 당의 인사들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 바로 친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노 대통령의 죽음까지는 연결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죠. 문재인이 김경수를 영혼까지 알고 있는 척건이라고 표현한 건 서로 그만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열린 지구방에서 제가 너무 까발렸나요? 벌써 경공모에도 한둘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 좀 벌면 거짓말 탐지기 살 겁니다. 저는 그걸 융통성으로 봤는데 융통성이 아니라 속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이었어요. 적어도 핵심부 10여 명은요. 그래서 윤태영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 비밀이 새 나가니까. 그래서 아주 젊은 놈들만 청와대에 둔 겁니다. 윤건영 같은 조국 같은 사람들은 허수아비고 핵심은 소수의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수이트 맞아요. 제수이트들한테는 조국이 없습니다. 로마가 조국입니다. 이제까지 대화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3가지 정도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영린, 문재인이란 이 사람에 대해서 영린이 무엇일까? 드루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영린은 제수이트였던 거죠. 청와대에 있는 확인된 제수이트들로 문재인, 김경수, 윤건영 정도. 신문 핵심이라는 이 조직은 너무 이상해요. 비밀도 많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종을 강요해요.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요.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소위 핵심 멤버들은 전부 개종했고 저는 이들이 전부 제수이트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까지는 본 적 없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 바로 친문입니다. 적어도 핵심부 10여 명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말한 문재인의 영리라는 것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바로 제수이트 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과 삼성과의 관계입니다. 제수이트들이 삼성과 손잡았다. 제수이트 놈들이 삼성과 손잡았다.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삼성과 손잡았다 이런 말이죠. 원래 삼성과 한 통속인 놈들이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내보내려다 보니 이재용을 얽어 넣었을 뿐 원래부터 이재용을 후속할 마음도 없었고 눈치 보여서 잠시 넣었다가 빼준 것 뿐이죠. 제수이트 정권과 삼성은 한 몸뚱이고 라고 이렇게 드루킹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삼성과의 관계는 한 몸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드루킹의 말에 근거해서 보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정진석이 한 말 기억나세요? 문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노 대통령의 죽음에는 명박하고 MB하고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 대통령의 죽음까지는 연결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이젠 알았죠. 이와 같이 드루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타살이라고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